자, 가격 분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문제가 어렵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경제 쪽 개념을 조금 그러니까 경제 쪽 내용이나 경제 쪽 시사상식이나 이런 거를 자주 봤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문제가 전부 다 지문 안 보고 풀 수 있고 지문 안 보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소비 행위,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효율적인 소비, 이게 뭘까요? 같은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을 가장 비싸게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데 여기에서는 소비자 입장을 말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같은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 밑줄을 보시면은 가격 분산은 동일 시점에 동일 제품에 대해 상점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두 개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붙어있는 두 개 가격인데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냐? 쌍쌍바? 쌍쌍바를 먹고 싶어. 쌍쌍바를 먹고 싶은데 이 가게에선 1,000원이에요 A 가게에선 1,000원이야 B 가게에서는 5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사 먹을래요? 물론 돈 많아가지고 나는 나는 돈지랄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A가에 가서 먹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건 합리적인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라는 거죠.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는 두 가게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두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을 한 가게는 1,000원 한 가게는 500원에 판다면 당연히 500원에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에 맞추어 본다면 당연히 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 살짝 볼까요? 이 사은품도 함께 주는 비미용실에서 만원에 머리를 잘랐는데 이 사은품의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가격이 사은품이 5,000원보다 높다면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지만 5,000원보다 아래라면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며칠 전 개업해서 라면 한 개당 50원을 싸게 파는 가게가 있었지만 그냥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단골 가게에 샀다. 이거 봐봐. 숫자가 아니라 정에 이끌리는 거. 비합리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에 이끌리면서 사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1층에 카페가 두 개가 있어요. 카페가 두 개가 있는데 카페 한 군데는 1,500원이고 커피가 카페 다른 한 군데는 커피가 2,500원이에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당연히 1,500원짜리 가게에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저는 2,500원짜리 가게만 사요. 왜? 뭐 돈이 많아가지고 돈지랄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사람들이 좀 더 정이 가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는 고양이에요. 산책을 하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를 그러니까 그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고양이를 데려가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돈 써가지고 우리 고양이 간식도 사가지고 먹여주시고 그렇거든. 그럼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우리 집이 제주도거든. 집에서 뭐 감귤 이런 거 집에서 택배로 올라오면은 감귤도 나눠가지고 그 사장님도 드리기도 하고 그 사장님도 뭐 선물로 과일 같은 거 들어오면은 나한테 먹으라고 몇 개 주시기도 하고 음식 같은 거 사오면은 같이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딱히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뭐 저울질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기본적인 가정으로 두지만은 사실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문제는 합리적 소비 행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소비 행위를
답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합리적인 시선인 거예요. 우리 사람 자체는 비합리적인 인간일지 몰라도 문제 풀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자, USB 저장장치를 사려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망설이다가 신제품의 개발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후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 가격이 떨어진 건 뭐예요?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동일 시점에 동일 제품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시점 차이가 있는 거죠. 5번 볼까요? 대리점과 인터넷을 비교하였더니 두 곳의 가격이 같다. 그럼 당연히 아닌 거죠. 당장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가격 분산, 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은 자기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소, 신속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소에 끌려서 물건을 산 거지만은 가격 분산의 측면에서 볼 때는 딱히 합리적인 소비 행위의 예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75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할 때 A가 뭐죠? 그러면 정보 탐색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이 정보 탐색을 해야 어디에서 비싸게 팔고 어디서 싸게 파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서 싸게 팔고 어디서 비싸게 팔려고 나도 그런다니까. 나도 어떤 물건 볼 때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엄청 끌린다. 이래서 사고 싶은데 그냥 봤던 그 자리에서 사지 않아요. 나도 인터넷에서 고양이 정수기, 고양이 분수대, 우리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먹어가지고 고양이 분수대 해가지고 보면서 안내글 보면서 뭐가 더 비싸지? 뭐가 더 싸지? 뭐가 더 가격 대비 더 좋지?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가격이 좀 더 비싸. 이 가격만큼의 값을 얘가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들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동일한 물건을 살 때도 이 사이트에선 가격이 조금씩 다르네? 여기는 택배비가 무료네? 여기는 택배비가 있네? 택배비를 합치면은 여기가 물건 가격은 좀 더 싸지만 택배비 합치면 얘가 1,000원 더 비싸지는구나. 이런 것까지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끔. 보통 귀찮아서 그냥 사긴 하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면은. 근데 만약에 노동력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내가 들이는 노력 역시도 그 노력 들이는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일을 한다면은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시간 역시도 비용으로 들여야 되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들이는 가격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구매 소요 시간 역시 비용으로 쳐줘야 되고요. 구매 가격 역시 비용으로 쳐줘가지고 이 X축과 Y축을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답은 너무 뻔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잘 못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한순간에 잘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순간에 되게 잘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그 경제 지문 이제 이게 초반부죠. 쭉 나가면서 그래프 나올 때마다 질문하면서 그래프 보는 거 배워가시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저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을 할게요. 여기서도 이제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산을 할게요.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그려봅시다. A는 X축이 얼마죠? 구매 소요 시간 1이니까 시간당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고요. Y축은 30,000원이죠. B는 뭐죠? 30,000원, 30,000원이네요. 3, 3으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C는 뭐죠? 1하고 2네요. D는 뭐죠? 2랑 2네요. E는 뭐죠? 3이랑 1이네요. 더해봅시다. 4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이 돼가지고 C가 가장 저렴한 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